인하대학교 주승환 교수님의 뉴 아두이노 강좌 2 보드의 선택, 아두이노 개발 환경 세팅, LED 릴레이 제어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금속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서치 분야는 3D 프린팅과 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3D 프린팅 개발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서적은 제가 지은 아두이노 사이다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8비트 아두이노가 아닌 32비트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배워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이 느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은 궁극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아두이노에서는 최상급으로 기술을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책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척보자 혹은 아두이노를 한두 번 접한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더욱이 초심자라면 이 책을 강권하고 싶어요. 아두이노는 현재 판매되는 메가 우노 고급 하드웨어 보드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같아서 개발 환경이 배우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드웨어만 선택을 잘하면 사실은 개발 환경이 똑같아서 어떤 거를 하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울 때 모든 것을 지원하고 개발할 수 있는 하드웨어 보드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작업을 고급 하드웨어 보드에 맞춰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은 1장, 그러니까 처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 7,000원짜리 ESP32 보드를 사서 음성인식이 되는 구글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팔 것이다 라고 이런 목표를 정할 수도 있고, 실제 그 자동으로 말만 하면 물이 나오고 꺼지는 그 포셋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수전입니다. 이 수도, 씻고 하는 데 있는 수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돌려서나 눌러서 이렇게 물을 켜는 게 아니라 말로 물을 켜는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게 실제 해외에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쉽게 만들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서 구글 디바이스 정도 돼야지 사실은 여러분이 만들어서 팔 수가 있지, 그냥 아두이노를 적당히 만든 건 사실 여러분 장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뭘 배울지를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서는 8비트 아두이노 센서 모터 연결 다 하고 와이파이 블루투스가 내장되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웹이나 앱 또는 먼 거리에 있는 RF 통신 해서, 그거나 아니면 이 스탠다드 포맷, 같은 RF 통신인데 스탠다드 포맷인 노라 또는 아마존 서버의 AWS의 IoT와 연결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얘기한 구글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음성 인식이 가능하고, 스마트 시계를 만들어서 그 시계를 여러분 차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 안에 있는 숱하게 많은 기능을 여러분이 실제 만들어 보고 쓰고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실습을 하고, ESP32 캠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물체나 사람을 검출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인공지능 실습도 할 수 있고, 이거는 ESP32와 PC 파이썬을 활용해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거로 합니다. ESP32라는 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32비트 아두이노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는 뭘 할 거냐?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헤이 구글 조명 켜줘. 그 구글 스피커에다 얘기하면 내가 미국에 있어도 킬 수 있고, 집안에 있어도 킬 수 있고, 사무실에 가서도 킬 수가 있는 겁니다. 헤이 구글 후황 후드 켜줘. 뭐 이런 명령도 내릴 수가 있습니다. PC 윈도우즈와 스마트폰에 모든 걸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거고, 근거리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의 연결 또는 원거리 로라의 연결, 모든 것을 PC와 스마트폰에서 제어하기 해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제어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아두이노 컨트롤러 제어해서 앱 인벤터라는 걸 사용해서 하는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제어 장치로는 CCTV, 온습도 조절기, 모터 제어를 통해서 차고의 문 열기 닫기, 펌프 가동 등, 그리고 PC와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IoT를 구현하는 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추후 인공지능 연결, 구글 알렉사 스피커에 연결해서 이 핸드폰에서 음성 인식을 하는 그런 것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로 AWS IoT, 그러니까 아마존 서버하고 연결해서 실제 IoT를 구현하는 상업용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구매하려는 보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ESP3이라는 보드를 쓰는 거고, 회사명이 에스프레시프라는 회사의 제품이고 3.3V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가 다 되는 보드고, 옆에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는 거는 GPIO의 핀 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뭐뭐뭐 연결할 때 뭐 핀 번호 몇 번이다 그러면 이 GPIO 번호를 가지고 이 메뉴에 보면, 왼쪽 메뉴에 보면 GPIO 36이라고 써 있는데, 36이라는 신호를 소프트웨어에 넣으면, 이 번호를 넣으면 이제 이쪽 핀에서 신호가 나가고 들어가고 그렇게 제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이 핀맵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시를 했고, 아두이노의 ESP32 버전을 사려면 사실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32비트의 듀얼 코어 되는 게 7,600원이면 쿠팡에서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더라도 이 보드가 뭐 DV 키트 몇 번이냐, 아니면 뭐 롤인이냐, 뭐 이런 보드명, 호환되는 보드명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사실은 뭐 어떤 보드를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건 이제 ESP32에 똑같은데 카메라가 더 들어갔으니까 요건 가격이 한 8,900원으로 조금 더 비쌉니다. 요것도 쿠팡에서 뭐 주문하면 바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에서 사용하는 보드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호환되는 보드가의 명이 뭔지, 그 명이라는 건 뭐냐면 ESP32라는 만든 회사에서 정해놓은 보드명이 있습니다. 그 보드명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아두이노에서 그 보드명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ESP32만 하는 게 아니라 8비트 기존에 쓰던 아두이노 메가 하면 메가 보드라는 거를 세팅해야 되고, 우노 쓰면 우노 보드를 세팅하는 거랑 똑같아서 사실상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보드는 OLED 배터리 보드하고 그 다음에 DB 키트의 로라 보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번 보드는 두 개 다 OLED가 들어가 있는 걸 제가 선정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래야지만 보드에서 뭐가 하고 있는지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OLED인데 하나는 배터리가 들어간 거, 하나는 노라라는 원거리 RF 통신할 수 있는 통신 기능이 들어간 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명을 확실하게 알아놔야 되는데, 그 1번 보드는 WE 모스 롤인 32라는 보드명이고, B의 로라 보드는 DV 키트라는 보드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DV 키트는 ESP32에서 얘기하는 보드명이고, 이 보드명은 아두이노에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보드는 사실 릴리고사의 제품인데, 여기에 로라라는 게 추가되어 있으니까 그 로라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사실 릴리고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면 그 어디서 받는지에 대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번, 2번 보드를 주로 테스트 보드를 사용하고, 3번 보드는 인공지능 할 때 사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두이노 개발 환경 설치는 ESP8266이나 ESP32의 경우 그 아두이노를 다운로드 받은 상태에서 파일 또는 파일에서 환경 설정 메뉴로 가서 아래와 같이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보드 매니저에 와서 이제 ESP32 보드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QR코드로 나온 거는 ESP32의 라이브러리를 아두이노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그거의 위치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설정해 주면 거기서 자동으로 ESP32의 라이브러리가 이제 다운로드 됩니다. 그러면 설치가 끝나면 아두이노 IDE 메뉴에서 툴 부분 상위 메뉴에서 툴로 가서 보드 가고 보드 매니저로 가서 이 보드 매니저 화면에 나오면 ESP32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드 중에서. 그럼 거기서 이 1번 보드를 사용하면 위모스 로린 32를 선택하고 로라 보드를 사용하면 DV 키트를 선택하면 선정이 아두이노 개발 한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이 나는 거는 ESP32의 경우에 라이브러리 가져오는 부분만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 보드 선정하는 거는 뭐 아두이노 우노나 뭐 메가나 다 똑같으니까 그 저기 QR 코드에 있는 라이브러리만 잘 가져오면 끝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USB가 좀 이 전원만 되는 USB들이 있는데 또는 이제 싼 USB를 사용하면 이제 케이블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래서 고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잘 되는 좋은 USB 케이블을 사용하면 뭐 큰 문제 없이 여러분이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USB 포트 소프트웨어 설치되는 경우 잘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CP210X 윈도우즈 드라이버를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뭐 이게 설치됐는지는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에이서스 노트북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그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그 최근 보드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정도 알고 있고 맨날 문제되면 이렇게 처리해라. 그래서 대부분 앞부분에서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이런 내용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가 다 끝나면 4-1장까지 왔는데 그 ESP32 포트 제어라고 그래서 ESP32에서 LED를 키든 아니면 그 릴레이를 키든 하는 게 되는데 이 LED를 붙이려면 저항도 사고 LED도 사야 되니까 소프트웨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냥 자체 내장되어 있는 그 LED를 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따로 회로를 하지 말고 보드 안에 있는 LED를 그 여러분이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V 키트 로라 보드에서는 LED가 2번 핀에 되어 있고 GPIO 2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OLED 배터리 보드는 LED 번호가 15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 보드별로 LED 번호가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이 이 번호를 바꿔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보드를 사용하면 거기에 맞춰서 보드에 맞는 내장 LED의 번호를 세팅해주면 이게 껐다 켜졌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LED가 두 개 있어서 뭐가 반짝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파워 LED는 그냥 파워가 딱 들어오면 무조건 켜져 있는 거고 그 온보드 내장형 LED는 GPIO 2번이니까 2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D2라고 입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ESP32 전에 ESP8266이라는 보드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D2라고 또 입력해야지 됩니다. D자를 더 붙여야지 되는데 그거하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쓴 거고 그 위모스 로린 32보드는 15번 DB 키트 그러니까 로라 보드죠. 그거는 2번 다른 모드 쓰면 뭐 21번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매뉴얼 보고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는 방법은 호환 보드의 그를 사게 되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보통 그 거기서 제공하는 정보 뭐 웹이나 이런 판매하는데 정보에는 없습니다. 요건 어디서 찾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호환 보드가 뭐 다른 걸 찾아가지고 S프레스피라는
그 ESP32 회사의 아까 얘기한 그 홈페이지에 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건 앞에서 얘기한 QR 코드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전원 보드를 봤을 때 녹색 LED는 전원을 알리는 것이 항상 켜져 있어서 뭐가 켜지는지 몰라가지고 헷갈렸는데 내장 LED는 여기 보면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위에 프로그램에서 뭐 RGB 연결 없이 실행해도 내장 LED 15번에 해당되는 15번을 키면 여기도 켜지고 바깥에 있는 LED도 켜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거에 대한 소스 코드는 책에 있고 여러분이 그 요청하시면 출판사에 요청하시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스 코드를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도 되고 또는 뭐 받아가지고 이 LED 번호만 바꿔가지고 실행해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ED를 구동하는 거나 사실 릴레이를 구동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GPIO, ESP GPIO 핀에서 릴레이 핀을 23번, GPIO 23번에다가 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릴레이 하드웨어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릴레이 전원은 하얀색 연결선이고 GND 회색 보드 뭐 이렇게 되는데 릴레이의 전원하고 그라운드가 있고 회색 5V는 그 신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 핀 보드 23번을 빨간색으로 연결해서 릴레이에다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선이 4개나 있어가지고 그 중에 선 하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여러분이 3개 쓰면 그냥 검은색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GPIO 핀 맵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틀리면 아무리 여러분이 잘 연결해도 이 신호가 안 가겠죠. 그러면 23번이라는 걸 정확히 찾아가지고 릴레이 쪽에 연결하고 그리고 릴레이 전원에 동작을 시켜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그 소프트웨어대로 하면 이제 릴레이가 켜졌다 꺼졌다 뭐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이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릴레이 반대편에다가 이 전원을 켜면 전원을 연결하면 이게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릴레이 온오프를 여러분이 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안 하고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PC나 아니면 뭐 핸드폰에서 온오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도 여러분이 쉽게 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연결하고 나면 ESP32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손쉽게 이제 쓸 수가 있고 8비트 아두이노를 사용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와이파이도 사야 되고 블루투스도 연결해야 되고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에 반값에 사면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그거에 대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두이노 8비트 사면 와이파이 연결이 안 돼요. 무슨 의미냐면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붙여야 되는데 ESP32 그 아두이노 8비트 짜리의 반값 정도 되는 걸 사면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로 가는 게 맞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CR이라고 그래가지고 솔리드 그러니까 반도체 릴레이가 있습니다. 저렇게 기계적으로 딱딱딱딱 소리 나는 게 너무 시끄럽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게 빨리 하면 그거를 전자식으로 하면 되게 쉽게 이제 이 릴레이 역할을 해주는데 이건 다 똑같은데 그 릴레이의 반대편에서 제어하는 전압이 AC 전류냐 DC 전류냐에 따라서 그 AC 전류로 된 거는 DC 전류 전원을 할 수가 없고 제어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 반도체하고 이거하고 다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AC 전원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AC용을 사는 거고 DC를 하겠다 하면 DC를 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실제 선이 어떻게 배선되어 있는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플러스 쪽이 어디 맞추고 마이너스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뭐 온오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로우일 때 릴레이가 연결되니까 그 릴레이 번호에다 로우를 주면 릴레이가 켜지고, 그런 다음에 하이 주면은 꺼지는 거죠. 이게 실제 딴 거에 비하면 이제 반대로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출력 이 SCR을 쓰겠다 그러면 AC 60A, 그러면 뭐 와트수가 엄청 큰 거죠. 그러면 이제 AC 모터나 전열기 같은 거를 제어할 수 있는데, 5V 가지고 이 전열기 제어하면 잘못하면은 이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경우에는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이 5V 릴레이를 여러분이 연결하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그 릴레이가 24V를 이렇게 온오프 시키면 여기에 이 반대편에 이런 히팅 파이프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 릴레이 온오프 시키기 위해서 12에서 24V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존에 앞에서 했던 릴레이를 놓고 그 릴레이 갖고 24V나 12V 파워 서플라이 가지고 껐다 켰다 해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복잡하지만 이거 쓰는 거는 SCR이 보통 고출력일 경우에는 전기적으로 제어하는 회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파워가 들어가는 쪽하고의 제어를 따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로를 분리하기 위해 가지고 24V를 온오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출력 제어할 때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42페이지까지 진행을 했고, 소스 코드나 이런 건 전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출판사에서 요청해서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책은 제가 설명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처음으로 GPIO 핀을 사용했는데 ESP32 핀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은 최대한 답변할 수 있는 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